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가을을 그린 렛빈의 작품 가을 꽃다발과 심스봉의 백만 송이 장미로 잘 알려진 보즈네센스키 시인의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요. 이 작품은 렛빈의 1892년 작품인 가을 꽃다발입니다. 일리아 렛빈이 1890년대 백러시아의 스라브니에보 영지에 살 때 가을 들판을 배경으로 20살의 딸 베라를 그린 것이죠. 비평가들은 젊음, 삶, 안락함의 기쁨을 잘 드러냈다라고 평하였죠. 단풍이 든 낮은 나무들과 은은한 하늘, 짙은 가을빛, 밤색의 윗옷과 하얀 치마, 붉은 베레모가 잘 조화되어 가을을 맞이한 여인을 온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는 딸을 화포 가득 그리면서 보는 이의 바로 눈앞에 내놓았고 가을 풍경은 먼 뒤로 배치하여 베라의 초상을 한껏 강조했습니다. 베라가 든 꽃도 바로 세워서 든 것이 아니라 밑으로 숙여들어서 베라의 아름다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여인이 든 가을 들꽃의 대부분은 붉은색과 흰색인데 붉은색은 사랑을, 흰색은 순결과 순수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딸에 대한 화가의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죠. 들판을 거닐다 아무렇게나 꺾어든 것 같은 들꽃을 모아 만든 꽃다발과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고 굵직하고 건강한 이미지의 베라는 아름다움을 다투지 않으면서 사이좋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 몇 송이를 달아 장식한 것이 꽃에 대한 사랑과 젊음의 애교스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러시아인에게 꽃은 축제와 축일에 빠질 수 없는 축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러시아인들에게 꽃은 집들이, 결혼식, 졸업식, 생일, 기념일 등에 귀하게 쓰입니다. 러시아가 추운 지방이고 그만큼 꽃이 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인 1인이 1년 동안 산 꽃이 20송이 이상이라고 하니 과히 러시아인의 꽃사랑은 대단합니다. 꽃을 선물할 때는 보통 홀수로 하는데 선물하는 사람으로 짝을 채운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조화를 보낼 때는 짝수로 보내야 하는 것이 관례이니 러시아인에게 꽃을 선물할 때는 숫자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인이 가장 좋아하는 꽃은 장미라고 하네요. 러시아인은 꽃 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선물하기도 아주 좋아합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신년 선물값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연소득의 13% 정도를 지출한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비교하자면 영국인은 3.6%를, 네덜란드인은 1.6%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러시아인이 가장 많이 하는 선물은 초콜릿류로 38%였습니다. 꽃보다는 저렴하고 아무 때나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단 것을 좋아하는 러시아인의 문화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차에 곁들여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콜릿류는 러시아 어느 집에나 항상 비치되어 있는 필수 간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36%, 옷이 32%, 화장품이 30%, 기프트카드가 24%, 기념품이 22%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현금으로 35%에 달했습니다. 한국이나 러시아나 현금을 선호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 다음이 기프트카드와 옷으로 30%였고요. 향수가 27%였습니다. 반면 러시아인이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로는 엽서로 32%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의외로 술이 30%를 차지하였는데요. 러시아인은 술을 좋아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선물로 받기는 싫은가 봅니다. 그리고 초콜릿류가 28%, 장난감이 25%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선물로는 좀 특별한 것을 원하는가 봅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90%가 기념하는 3월 8일 여성의 날에는 러시아인의 52%가 아는 여성에게 선물할 만큼 아직도 꽃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 추기를 빛내주는 선물입니다. 이 52% 중에서 러시아 남성의 65%, 러시아 여성의 41%가 아는 여성들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여성의 66%가 꽃을 선물 받았다고 하니 여성의 날에 꽃을 안 받은 여성은 여성도 아니라는 러시아 말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꽃 선물을 원한 여성은 33%에 그쳤다고 하니 역시 러시아인의 현금 사랑이 실감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심수봉이 불러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러시아 가요 백만송이 장미의 가사를 보면 러시아인들에게 꽃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러시아의 시인 안드레이 보즈네센스키가 가사를 붙이고 러시아의 국민 가수 알라 푸가초바가 불렀죠. 한국에서는 트로트풍으로 편곡되고 개사되어 알려졌지만 원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한 화가가 살았네. 작은 집 한 채와 그림들이 전부였네. 그러나 그는 여배우를 사랑했네. 그녀는 꽃을 사랑했네. 화가는 집을 팔았네. 모든 그림을 팔고 동전 한 푼 남기지 않았네. 그리고 전 재산으로 샀네. 꽃의 바다를. 백만송이 백만송이 선홍빛 백만송이 장미. 창문으로 창문으로 당신은 보게 되겠지. 사랑하는 이는 진정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삶을 꽃으로 화했네. 만남은 짧았네. 밤의 기차가 그녀를 데려가 버렸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있었네. 꿈같은 장미의 노래가. 화가는 혼자서 살았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있었네. 꽃으로 가득한 광장이. 이 내용은 원래 보즈네센스키가 러시아 작가 파우스토프스키의 단편집 꼴리다에서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꼴리다란 그루지아 서부를 일컫는 고대 그리스어인데 그의 작품들 주인공들 중 하나가 그루지아 화가 피로스마니를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피로스마니는 원시주의 화풍의 화가였습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했고 무명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으며 결국 가난과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불운의 화가였죠. 그는 마르가리타라는 여배우를 사랑하여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였죠. 이 사연을 파우스토프스키가 단편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1909년 피로스마니가 그린 여배우 마르가리타의 초상입니다. 피로스마니의 원시주의 화풍이 느껴지는 그림이죠. 금방 시들어 버림받을 존재인 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가난한 화가, 기껏해야 2, 3주밖에 못 가는 미덥지 못한 나약한 장미를 위해 자신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과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작품 공간인 집을 팔았다는 것이 가슴 아리기도 하고 러시아인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여인의 아름다움도 여배우란 직업도 결국 화려한 꽃의 생과 같이 짧고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죠. 화가는 사랑하는 여인이 좋아했던 꽃을 위해 그리고 꽃 중에서 가장 오래간다는 장미를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고 평생 힘들었지만 그 기억으로 또 한평생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는 대상은 그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만송이 속 화가도 피로스마니도 자신들의 사랑에 응답받지 못했죠. 여배우는 화가를 창문으로 잠깐 보고는 누구인지도 모른 채 떠나버렸고 피로스마니의 마르가리타는 그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상대에게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면서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화가의 생이 담긴 백만송이 장미는 여배우뿐만 아니라 보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꽃의 바다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림은 물을 길러가는 여인과 아이들이란 피로스마니의 작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인데 단순하면서도 정감이 가는 그림이죠. 백만송이 장미의 가사를 쓴 안드레이 보즈네센스키는 스탈린 시대 이후 세대에서 가장 걸출한 작가로 꼽히는 시인입니다. 모스크바 근교 블라디미르 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941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포위된 레닌그라드에서 공장들을 소개시키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우랄 산맥의 꾸르간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그의 영혼에 전쟁이 끼친 심대한 영향은 나중에 쓴 시들의 평생 드러나게 되죠. 닥터 지바고를 지필하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파스테르나크로부터 격려의 답장을 받은 보즈네센스키는 그 다음부터 글 쓰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파스테르나크의 유일한 제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초기 시와 시집으로는 거장들, 모자이크, 포물선 등이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는 또 한 번의 문학적 실험의 시기였습니다. 시 낭송은 큰 인기를 얻어서 수천 명의 청중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경기장에서 시낭송회가 열리는 일도 있었죠. 당대에 활동했던 시인 예브게니 옙투센코와 나란히 카리스마 넘치던 보즈네센스키는 이런 행사들에서 많은 청중들을 모으는 유명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 낭송회는 1963년에 갑자기 중단되었고 극히 실험적인 양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던 소련 예술가들과 작가들은 러시아 당국의 비판 운동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공인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따르지 않았던 동료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보즈네센스키는 7개월 동안 당국의 비판으로부터 시달렸고 정부 기관지인 프라브다에 자신의 입장을 거두어들이는 글을 싣고서야 당국의 호의를 다시 얻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고 실험적이며 이념적으로 미숙하다는 비판이 1960년대, 70년대에서 계속 보즈네센스키와 그의 동료 시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보즈네센스키는 때때로 공공연히 소련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 특유의 시들은 예술, 자유, 구속받지 않는 인간 정신을 찬양하는 비정치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로는 전쟁의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강력한 은유법을 사용한 고열하는 시입니다. 그럼 다시 가을 꽃다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가을 꽃다발을 그린 일리아 레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완숙한 여인에 이르기까지 베라의 모습을 화폭에 자주 담았습니다. 어린 베라를 그린 작품 잠자리도 감상해 보시죠.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모스크바 무제움 조각공원과 트레치아코프 갤러리 현대관 편을 참고하세요. 이런 작품들은 보는 이에게 레핀의 잔잔한 부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관람객들의 마음속에 편안함과 온화함을 불러일으키죠. 겨울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비워가면서도 설이 맞은 꽃을 피워내는 원숙한 가을을 닮은 베라의 모습을 통해 레핀은 우리에게 풍성하면서도 강한 사랑을 품은 러시아 여인의 모습을 가을 꽃다발과 함께 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러시아 역사의 한 장면을 그린 역사화들, 볼가강의 예인부들, 그리고 유명인의 초상화를 그린 레핀이 자신의 딸 베라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렸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역시 부정은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가을을 그린 레핀의 가을 꽃다발과 보즈네센스키의 시를 만나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